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합리적 진로 진학 설계를 위한 ARQ 진로 진학 준비도 검사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세스타 호남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경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순서는 먼저 심리검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ARQ 진로 진학 준비도 검사의 이해, 그리고 이 ARQ 진로 진학 준비도 검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검사의 이해입니다. 심리검사 많이 해보시기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많이 적용도 해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심리검사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자면, 우리가 보통 신체검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보이는 부분 위주로, 즉 물리적, 육체적인 부분을 과학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진단한다면, 심리검사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세계를 측정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양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지능이랄지 적성, 그리고 진로, 성격, 흥미, 인성, 학습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인지 영역과 비인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 영역은 대개 검사 자체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마나 어떤 문항을 품으로써 실제로 어떤 능력, 적성 이런 부분들을, 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한다면, 비인지 검사는 별도로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학교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이렇게, 초등학교는 40분 이 시간 동안 풀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냥 자기가 무제한으로 풀어도 되는, 그래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자기 어떤 태도를 파악해서 본인이 어떤 알고 싶어하는 진로나 학습, 또 성격 영역에서 필요한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알아볼 우리 그 ARQ 진로 진학 검사도 크게 보면 비인지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진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비인지 검사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하는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진로와 관련된 주제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심리검사는 해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검사라도 얼마나 검사가 타당도 이렇게 만들어졌냐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전문가에 의해서 그 검사에서 어떤 알고자 하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알아갈 수 있도록 그 해석이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에 있는 흰 눈이 쌓인 산인데요. 우리 그 산에 있는 그 어떤 동물 영상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심리검사가 내가 보이는 것 또는 어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 동물들처럼 뭔가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ARQ 진로 진학 준비도 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이 검사가 만들어진 목적은, 우리가 보면 진로 진학을 선택할 때 그 자체 선택의 과정 자체가 합리적이었는가, 또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런 어떤 결정하지 못한 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끼쳤는지, 또 우리가 진로 선택을 할 때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학생들의 내담자의 마음을, 학생들의 마음을, 즉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 데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떤 영향을 통해서 또 본인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ARQ 진로 진학 준비도 검사는 바로 그 어세스타의 커리어 모델인 ACC 모델을 토대로, 모형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모델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진로 진학에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또 다양한 진로 진학의 선택 또는 방해 요인을 탐색해서 결국은 합리적인 진로 진학 과정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검사입니다. 그래서 중고등용이 있고요. 문항수는 165문항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수업시간 내에 충분히 이렇게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검사에 대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검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심리검사에 대한 그 평가를 할 때, 해석을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점수이죠. 자, 점수는 T점수로 되어 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사용하는 교과목, 성적을 나타내는 점수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이 50점이고, 그 경계로 보통 40에서 60 구간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분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약 100명 중에 70명 정도가 이 구간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준이라 하고 60점이 넘으면 높다. 70점이 넘으면 매우 높다. 반대로 40, 30 구간은 낮다. 30 미만이면 매우 낮다. 이렇게 점수의 체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용 프로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해석하는 순서는 좌측에 타당도 지표를 먼저 확인하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 진학, 종합 유형은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미결정 요인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진로, 진학을 선택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순서대로 프로파일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진로, 진학 선택에 있어서 이 학생이 방해 요인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순서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선생님께 제공하는 교사용 프로파일에 대한 예인데요. 자, 이 교사용 프로파일은 잘 우측 상단에 결과 해석할 때 유의할 사항을 먼저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상 타당도 지표를 확인하신 다음에 진로, 진학, 종합 유형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미결적 요인, 또 부모 역할 요인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진로, 진학 선택의 우선순위를 확인한 다음에 진로, 진학 선택의 방해 요인을 확인하는 순서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끝으로 우리 반이 진로, 진학 유형이 어떤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용 프로파일을 이해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수로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요. 먼저 점수 밑에 밑줄이 있다라면 미결적 요인이 있고, 그래서 즉 미결적 요인이나 선택 방해 요인은 60점 이상인 경우, 그래서 좀 부정적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다. 아까 T점수에서 6점 이상이라는 것은 높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될 부모 역할 요인에 40점 미만인 경우 밑줄이 그어져 있다 해서 밑줄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진로, 진학, 선택 우선순위인데요. 총 10가지의 진로, 진학, 선택 우선순위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에는 10가지가 다 나오지만 우리 선생님용 프로파일에는 3가지만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척도의 70% 미만 응답을 한 경우, 즉 측정 불가라는 의미로 물음표로 제시합니다. 자, 좌측에 먼저 우리 검사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타당도 지표이죠. 이 타당도 지표는 첫 번째 일관성 지수가 있는데, 일관성 지수는 정의가 검사 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고 일관성 있게 대답했는가를 보는 거고, 기준은 35점 미만일 경우 응답 결과의 해석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약간 좀 무성의했을 수도 있고 또는 읽기 부족일 수 있고 뭐 다양한 이유로, 그죠? 일관성이 지수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정 편향. 문항에 대해서 내가 보통 수준보다 좀 더 이렇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자, 기준은 4점 이하일 경우에 응답 결과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해 주십사라는 부분입니다. 그 어떤 부정 편향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부분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조금 과장해서 그 상대방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호소하는 부분이랄지, 또는 뭔가 내 어떤 문제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유로 이렇게 이 점수가 이렇게 과도하게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디까지나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 편향은 부정 편향과는 반대로 문항 응답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9점 이상의 경우에 응답의 어떤 결과 해석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긍정 편향이 나타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먼저 부모 교사의 어떤 평가를 의식하거나 또 결과 실시 당시 어떤 일시적인 기분, 또 실제로 이 학생이 다방면에 어떤 호기심이 많은 경우, 또
되게 또 긍정평이 높은 학생들 중에 나타나는 경향이 자신감이 좀 넘치는 학생들도 높게 나온다는 부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 응답수는 161문항, 문항 응답한 수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 가장 먼저 학생에 있어서 진로 진학 종합의 어떤 척도를 보시면, 이거는 우리 학생이 진로를 결정할 때 스스로 어떤 그 결정을 내리는 편인가, 즉 그 독립적인 유형인가, 또 부모님과 어떤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상의해서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평가에서 유형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용 프로파일에 보면 본인의 진로 진학 종합 유형이 제시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먼저 결정성 부분을 보면 진로 진학 종합 유형을 산출할 때 결정성과 독립성의 이 두 가지 점수를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 진학 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결정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결정성의 높낮이 점수를 통해서 진로 결정의 함수성을 파악하는 기초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점수가 결정성이 높은 학생은 그 나름의 어떤 좀 60점 이상 이럴 때 결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부모님과 어떤 진로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리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 또 그런 의사결정 자체가 합리적인지를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점수가 낮은 학생은 어떤 미결정 요인의 어떤 점수를 확인해서 진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원인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로 결정성과 관련해서 미결정 요인들을 먼저 살펴보면, 자, 미결정 요인은 어떤 진로 의사결정을 왜 하지 못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진로 결정 자체가 합리적인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진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60점 이상의 경우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외부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상이 굉장히 이렇게 급변하는 이렇게 속에서 학생들도 역시 향후에 내가 어떤 직업을, 진로를,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문항 예시로는 직업 세계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응답에 이제 긍정적 답변을 하게 되면 이 불확실성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 팁으로서 어떻게 됐든 미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하더라도 자기애를 기반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도록 해나가고, 어찌됐든 그 현재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 자기의 정보로 어떤 미래 진로를 이렇게 결정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책임 회피 부분 있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두려워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이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본인이 선택과 결정을 해가는 이런 연습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정적인 직업관이 또 결정을 못하는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직업에 대한 가치가 낮지 않는지, 직업을 이해하는 가치가 낮지 않는지,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학생들이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격적으로 뭔가 또 현재 어떤 마음의 심리 상태에서 자신감이 부족해서 또 이렇게 결정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끝으로 일반 불안, 그래서 일반 정서 심리 불안, 이런 때는 뭔가 사람이 결정하는 힘이나 자신감도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미결정 요인에서 어떤 부분이 점수가 높게 나왔는지 이것을 통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탐색을 중점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독립성, 상호 의존성 부분인데요. 자, 결정을 할 때 이제 부모와의 어떤 그 어느 정도 상호 어떤 교류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정하는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상호 의존성에 있어서 지나치게 그 어떤 책임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또 반대로 독립성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어때요? 부모와 이런 진로 갈등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단독적으로 내리진 않았는지, 또 혼자만의 어떤 즉흥적인 결정이 있었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부모 역할 요인하고도 또 연계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부모 역할 요인은 이제 세 가지 부분을 보는데, 부모와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논의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을 참고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부모 역할 요인에서 40점 미만인 경우는 밑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정보 제공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진로 지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이렇게 해야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녀가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진로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부모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범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올바른 어떤 직업관을 형성하고, 또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직업인으로서 롤 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모델링 역할이고요. 자, 세 번째는 정서적 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설령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자녀가 어떤 결정을 사소한 부분에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본인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그런 지지하는 역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부모 역할 요인을 본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학생의 보이지 못한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렇게 독립성과 또 결정성의 점수를 이렇게 비교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진로 유형을 제시를 하게 됐죠. 진로 진학 종합 유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독립결정성의 경우는 자, 보시다시피 독립성 부분과 결정성 부분이 50점 이상 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 진학에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린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유형의 경우는 진로 진학 선택에서 그 영향을 끼친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했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지나치게 독립성이 높은 경우는 진로 선택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적절한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유형은 어때요? 독립적 미결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스스로 어떤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학생은 미결적 요인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좀 독립성이 높을 경우는 진로 선택에서 부모 역할이 적절한지 마찬가지로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상호 결정성의 경우는 자, 결정은 되어 있는데 이 결정하는 스타일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상호작용 이렇게 하는 유형의 경우는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는 유형은 부모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 그래서 너무 부모한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맡기진 않았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유형 상호적 미결정성인데, 자, 독립성 부분도 50점 미만이고 결정성 부분도 50점 미만이다. 그래서 아직 진로는 진로 진학은 미결정 상태이고, 또 이런 부분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정하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진로 진학에서 부모의 역할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진로 진학 우선순위에 대해서 선생님용 프로파일에는 1, 2, 3 순위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용 프로파일에는 10개가 다 이렇게 보여지겠고요. 그래서 1, 2, 3순위,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만을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자, 우리 선생님이 학생을 상담할 때, 자, 이 학생은 진로 진학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결정하는지라는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진로 진학 선택에 있어서 각각의 네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내적 주동, 외적 자원, 네트워크 영역, 그 다음에 사회 환경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내적 추동 영역은 능력, 흥미, 가치,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가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고요. 외적 자원은 자, 그 학생을 둘러싼 어떤 성적이랄지 경제적 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영역은 부모, 교사, 친구가 이렇게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환경은 현 시대의 어떤 전공과 직업이 어떤 유망한가 그렇지 않은가, 또 어떤 사회적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영역에서 학생이 어떻게 진로 진학을 선택하는지를 우선순위를 1번부터 10번까지, 선생님들한테는 3순위까지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고요. 자, 끝으로 우리가 진로 진학을 선택하는데 방해요는 무엇인지를 또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자기이해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이해 부족은 용어에서 나와 있듯이 내가 진로 진학을 선택할 때 자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진로 진학을 선택하는데 방해원이 된다는 거고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학생이 자기애를 더 해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청소년 시기에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또는 이렇게 향후에 내가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이게 진로 진학 선택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본인이 느끼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한 또 어떤 장애인으로 인한 분노나 우울감이 없는지, 또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회적으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진로 장벽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학생이라면 꼭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성적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거의 장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되게 꼭 어떤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본인이 대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서 지도가 필요하겠고요. 또 의존적 의사결정, 그래서 어떤 내 진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또 부모의 어떤, 그리고 본인 의사와 다르게 또 부모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여를 해서 본인의 진로 선택의 방해원이로 될 수도 있다는 부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끝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또 진로에 대한 장애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라면 남자만 해야 되는 이런 직업이 있고, 여자라면 여성만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또 어떤 갈 수 있는 분야가 또 이렇게 촉소가 되고, 또 본인이 가려는 분야는 있는데 이 분야가 어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장애 요소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높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 20여 분 동안 우리 ARQ 진로 진학 준비도 검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ARQ 진로 진학 준비도 검사에 대한 해석과 활용의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